안녕하세요. 포티나이너입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의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진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4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오는 2028년까지 미국의 총액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 회장이 백악관에서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하는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날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행사입니다. 정 회장 옆에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부터 체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추지사, 장재훈 현대차그룹 완성차 담당 부회장 등이 있었습니다. 마치 미드에서 나오는 초현실적인 모습이 연출된 것인데요. 정 회장은 향후 4년간 210억 달러 추가 투자를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210억 달러는 하나로 31조 원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이 673조 원이니 31조 원은 정부 안에 예산의 4.6%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번 투자 계획의 핵심은 자동차 강판 제철소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정 회장은 루이지애나에 신설될 제철소를 소개했는데요. 현대는 약 60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서 생산한 강판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미국 소비자에게 원스톱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죠. 이날 정 회장은 또 조지아주 서베너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의 생산 능력을 20만 대 추가 증설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를 통해 미국에서만 연간 120만 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포관입니다. 현대차그룹의 깜짝 발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방위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 예정이었던 상호관세 부과를 불과 일주일가량 앞둔 상황에서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현대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며 그 결과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통 큰 투자에 나서면서 다른 한국 대기업들도 계산기 두드리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에 대규모 미국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70억 달러, SK하이닉스는 38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I am still hungry라며 추가 투자를 압박하고 있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트럼프의 전략은 대규모 관세를 통해 전리품을 챙기는 것입니다. 관세를 무기로 상대국 정부나 기업을 절벽 끝까지 밀어붙이고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 일자리를 늘리고 자국 내에서 돈을 돌게 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지난 17일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너무 높아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국을 콕 짚어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책의 커버만 보고 내용은 보지 않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첫 해인 2017년 179억 달러에서 2024년 557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투자액도 덩달아 그만큼 늘어났어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정부 4년간 한국의 대미 직접 투자액은 143억 달러, 바이든 정부에서는 270억 달러였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의 80%를 다시 미국 투자에 쓴 것입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전리품 챙기기 전략이 우리 경제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는 자본과 해외로의 인력 유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미국 비영리 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한국의 직접 투자나 리쇼어링으로 미국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이전 7년인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창출 일자리는 1,546개에서 트럼프 일기 정부 4년간 연평균 5,207개로 늘었습니다. 이후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연평균 26,600개에 달했습니다. 대기업들이 한국보다는 해외, 특히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일자리는 늘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이 1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4명 중 1명은 단기 근로에 머물고 있어요.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0대에서 쉬었으므로 답한 비경제활동 인구가 31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와 내년에 우리는 1%대 저성장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이대로 가다간 우리는 영영 1%대 저성장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혁신 성장이 없으면 고용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마가 캠페인으로 부동산 재벌에서 대통령이라는 권좌에 올랐죠. 한국도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캠페인을 벌여야 할 판입니다. 문제는 한국에는 미국과 같은 슈퍼파워가 없는 데다 내전만 심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포티나이너였습니다.